일부 대학에서는 이렇게 혹독한 신고식을 시작으로 신입생들의 군기를 잡기 위한 가혹행위 역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지난 4월 한 대학에서는 4학년 선배가 신입생들의 군기를 잡는다며 1,200회에 달하는 팔굽혀펴기를 시키는 일도 있었고요. 자, 많은 것들이 현대화된 요즘 사라져가는 전통 문화를 지켜야 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정반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특종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악습 19입니다. 문화적 산대성 존중합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할 풍습들 가운데 일부는 그 본래의 취지를 잃어버리고 완전히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북한 범죄가 돼버린 악습들이 부디 이 땅에서 사라지길 바라며 오늘 특종을 전해드립니다.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악습 19, 15일 공개합니다. 3월의 비극, 혹독한 군기 잡기. 매년 3월이 되면 캠퍼스의 낭만을 꿈꾸며 설레는 마음으로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신입생들. 하지만 즐거운 대학 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신입생들이 통과 의례처럼 겪어야 하는 악습이 있습니다. 바로 신입생 환영회를 빙자한 가혹한 신고식입니다. 야,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요즘 많이 없죠. 옛날에는 있었어요. 두 분 신입생 환영회 하셨죠, 다? 했지. 새내기 배움터 뭐 이런 거, MT 가고 뭐 그랬던 옛날에 생각. 했지. MT, OT.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가뜩이나 술도 안 좋아하시잖아요. 술을 두 모금만 마셔도 뻗어버리는 만취가 사람인데 되어야 되는 사람인데. 얼굴 보니까 술 잘 먹게 생겼잖아. 그치, 얼굴은 그래서 또 이거를 지금도 기억나. 이렇게 마시다가 중간에 떨어뜨리고 기억이 없어요. 그때는 또 그걸 또 안 먹으면 큰일 날 줄 알고 또 그래. 먹었단 말이야. 그게 좀 바뀌어야 될 그런 문화였죠. 그거 진짜 너무 싫었어. 저는 그때 그것도 또 기억이 나는 게 예전에 맛있어. 이제 입사를 해가지고 3사 아나운서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기억에 남는 게 한 1시간 있다가 양복을 입고 멀끔하게 생긴 선배가 하나 온 거예요. 그게 이제 한 기자였습니다. 오더니 야 신입사원을 말아야지 하면서 확 해가지고 꼰대. 아우. 제가 그랬다고요? 네. 그래갖고 뭐 아폴로주인가 뭔가 뭐 먹으면 아폴로주? 아폴로주가 뭐예요? 먹으면 달로 간다고 막 아폴로주 같은 니람크루냐? 거 오늘 악습의 아이콘으로 나오신 거예요? 기억도 안 나죠 솔직히 기억 안 나죠. 15년이 지났지만 제가 죄송합니다. 네, 아니에요. 네. 이제는 없어져야 돼. 그런 일은 좀 없으니까요. 네. 많이 너무 싫었어. 2016년 3월 한 대학교에서는 선배들이 액땜을 위해 고사를 지낸다며 야외에서 신입생들에게 오물이 섞인 막걸리를 맞아. 마구 뿌리는가 하면 양말 넣어놓고. 바꿔놔. 네. 원하지 않는 거를 하는 건 폭력이에요. 예. 그리고 뭐 억지로 술을 먹도록 하는 거는 이게 하다가 진짜 술에 약한 뭐 알러지가 있거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쇼크가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가혹행위라고 볼 수 있죠. 아직까지도 일부 대학에서는 이렇게 혹독한 신고식을 시작으로 신입생들의 군기를 잡기 위한 가혹행위 역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지난 4월 한 대학에서는 4학년 선배가 신입생들의 군기를 잡는다며 1,200회에 달하는 팔굽혀펴기를 시키는 일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한 대학의 운동부에서 신입생들의 알몸을 찍어서 유포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더 악랄해졌네. 그리고 한 조사에 따르면 대학 군기 문화로 인한 갑질을 경험한 대학생이 무려 57.6%. 2명 중에 1명이 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대학교는 공부하러 갔는데 군기라는 말을 왜 씁니까? 그치. 군기는 군대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네. 이런 전 사회 병영화, 군기화 이런 거는 이제 없어져야죠. 2021년도인데요. 대학 내 군기 문화와 잘못된 신고식 문화, 의식 개선을 통해 이제는 고리를 끊어야 할 때입니다.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악습 19, 14위 공개합니다. 짜릿한 스릴을 즐기는 익스트림 스포츠 번지점프. 이 번지점프가 원래는 성인식 전통에서 유래했다는 사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뭐 유명하잖아요. 무슨 원주민들이 이렇게 성인식을 하는 그런 게 스포츠가 됐다라는. 이거 뛰어야 어른이다? 푹신해도 20m에서 떨어지면 그게 푹신하겠냐고요. 아니 난 사실 땅에 닿고 안 닿고보다 칡렁꿀이라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식농꿀 너무 무시무시하다 진짜. 그러니까 괜찮을까? 아니 뭐 탄성이 있나? 칡렁쿨에? 찔기나? 그러니까요. 예. 대충 그냥 묶어준 것 같은데. 이 로만 태권족이 이렇게 위험천만한 성인식을 하는 이유. 죽음을 무릅쓴 용기로 진정한 남자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난골 도중에 사람이 다치고 사망하는 비극이 수차례 발생했지만요. 그렇겠어. 이 위험한 난골은 노만테콘족의 성인식 풍습이라는 허울 아래 심지어 바누아투 관광 투어 상품으로 홍보, 여러 관광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 중요하고 수호 중요합니다. 이제 그 안전하게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걸 상품화했다는 것도 참 그러니까 믿기지가 않네요. 씁쓸한 거지. 네. 그리고 아동학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성인이 되는. 그렇지. 성인이 아닌 사람 뛰면 아동학대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악습 19, 13일을 공개합니다. 가장 모모모한 성인식 선물? 우리나라에서는 성년의 날에 선물을 주고받잖아요. 성년의 날 전혀 기억이 안 나실 것 같긴 한데 몇 년, 30년 전인가? 뭐 받았는지 기억나요? 아니 근데 진짜 그때는 통금 있던 때 아니에요? 맞다. 27년 전이거든요. 네. 진짜 기억 안 난다. 뭘 받았어? 나 농담으로 30년이라는데 비슷하게 얘기해. 이제는 얼추 맞춰. 씁쓸하다. 저는 이제 장미 향수 그때 이제 그런 게 클래스가 다르네. 근데 여자친구한테 받았죠? 여자친구한테 받긴 했는데 진짜? 그때 이제 워낙 떨어져 있어가지고 저는 서울에 있고 저 고향에 있었어가지고 여자친구가. 왜요? 소영 씨가? 소영 씨가? 예? 자, 이번 특종은 저 멀리 아마존의 사테르 마위족의 풍습입니다. 13살 어린 소년들이 진정한 성인으로 자라길 바라며 이것을 선물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장갑입니다. 장갑? 지금 손에 낀 거예요? 낀 거죠. 아니 근데 뭐 의미가 있나? 저게 저런 걸 하는 게. 뭔가 저 아이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요? 표정 되게 어두워. 자, 이 잎사귀로 만든 이 장갑의 가장 큰 특징은 장갑 속에 있는 수백 마리의 총알개미. 이 총알개미는 고통스러운 벌레 독침 순위에서 말벌을 제치고 1위를 차지. 물리면 극강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아니 저걸 왜 애기한테 해요? 조금 막 물려서 죽으면 어떡해? 아프라고 하는 거예요 저거? 고통을 참아야 뭐 성인 된다 이거야? 이 끔찍한 성인식의 풍습은요. 정글에서 맞닥뜨릴 위험과 고통을 느껴봐야 더 큰 위험을 헤쳐나갈 전사가 되는 것이다. 애가 표정에 좋을 수가 없었네. 무섭잖아. 다 봐왔으니까. 이토록 잔혹한 성인식이 한 번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테르 마위족 소년들은 강인한 전사가 되기 위해서 이 총알개미 장갑 성인식을 무려 20번이나 치러야 한다고 합니다. 아니 야생곤충에 물렸다가 감염되고 상처가 덧나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벌레 독충 얼마나 많아요. 이게 뭐 용기 시험하다가 사람 목숨 잃겠어요. 아니 그냥 이거를 피하는 방법 알려줘,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이게 진짜 성인인 거지. 그게 진짜 강인한 전사가 갔다가 되는 너 거죠. 물려라 이거는 아니지 않아요?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악습 19, 12일 공개합니다. 인도 모모 던지기 의식. 2009년 7월 인도 마하라슈트라주의 한 힌두교 사원. 종소리가 울려 퍼지자 사원의 꼭대기에 선 한 성직자가 이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뭐야 또. 다쳐도 애기가 트라우마 생기잖아. 애기한테 좋은 기억만 심어줘도 시원찮을 판에 저 공포스러운 경험을 저 아이 때 왜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이유가 뭐예요? 왜 저런데요? 자, 방금 보신 이 아찔한 광경은요. 인도의 마하라슈트라주와 카르나타카주 일부 사원에서 이 의식을 거치고 나면 아기들이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 부모들 입장에서 우리 아기가 갑자기 소파 이렇게 밑에 놓는데 올라만 가도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받는 것도 천이 뭐 얼마나 안 좋네요. 아니 그러다가 한 사람이 잘못해서 놓치면 놓쳐봐. 어떡해. 땅으로 그냥 떨어지는 거야. 근데 이렇게 황당한 믿음이 어디서 생긴 거예요? 성직자를 만났는데 병든 아기를 건물의 꼭대기에서 떨어뜨려 신에 대한 믿음을 증명하라. 그럼 아이의 병이 나을 것이다. 700년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이 위험천만한 의식이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전설은 그야말로 전설 아닙니까? 이게 근거가 있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날 때 돼서 난 거예요. 네. 위험하다는 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이건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지난 700년 동안 다친 아기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건 아기를 위한 일이라고요. 아기 던지기 의식을 행하는 사원들은 정부 규제에 팽팽히 맞섰고요. 여전히 성행 중이라고 합니다.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악습 19, 10일이 공개합니다. 고통이란 이름의 이것 의식. 자 이번엔 인도네시아 멘타와이 제도의 원주민 사이에서 수세기 동안 이어져온 전통 의식을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아, 이 깎아냈나 보다. 이를 깎았다고?
자, 그렇습니다. 병원도 아닌 곳에서 마취제는커녕 의료 처방 없이 멘탈의 부족 여성들이 아름다움을 위해 행하는 전통 미의식입니다. 멘탈의 부족민들 사이에서 미의 기준은 이 뾰족한 치아. 자, 이가 뾰족할수록 더 아름답다라고 여기는 건데요. 나이 들어 후회합니다. 자, 그래서 더 아름다워지고 좋은 남성을 만나기 위해 사춘기 소녀들부터 성인 여성까지 저렇게 고통스러운 치아 갈기 의식을 치르는 겁니다. 야, 저 마취도 안 하고 저렇게 끌하고 망치로 갈아낸다고? 그렇습니다. 저걸 다? 와, 너무 고통스럽다. 자, 그리고 멘탈의 부족 여성들이 치아 갈기 의식을 하는 또 다른 이유. 몸과 영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우리의 신성한 의식입니다. 아무래도 이 병원도 아니다 보니까 위생적으로 안 좋죠. 감염병 유형이 있죠. 저거 잘못하면은 이 나갑니다, 저거. 나는 그게 걱정이 아니라 모든 게 다 안전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저 나이 들면 정말 100% 고생할 텐데. 그렇지. 고통을 생각하면 아름다워질 수 없죠. 더 아름다워졌으니 남편이 떠나지 않겠죠? 아이고. 아니 그 정도로 떠나갈 남편들이랑 한번 가라 그러라고. 그 인생이 도움 안 되니까.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악습 19, 10일을 공개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특종은 카메룬을 중심으로 중서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자행되고 있는 끔찍한 관행으로 유엔이 정한 5대 여성 학대 관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림질? 에이? 다림이? 일부러 화상을 입혀요? 아, 근데 진짜 이해 못할 게 너무 이거 많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저거? 카메룬을 중심으로 가슴 다림질이 성행하는 이유. 모두 제 딸을 위한 거예요. 아이의 가슴이 커버리면 남자들은 다 큰 성인이라고 생각해버린다고요. 남자들이 교육을 해야지. 피해자들도 오히려 가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가슴 다림질의 피해자는 약 380만 명으로 추정. 이 가슴 다림질로 인한 피해도 심각합니다. 전국적으로 가슴 다림질 금지 캠페인을 벌이고는 있지만 아직 관련 법안도 없어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 정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캠페인을 할 게 아니라 법을 만들어야지. 저걸 캠페인한다고 너 들어요? 아니, 그리고 사람한테 뜨거운 돌을 입혀서 상해 입히는데 왜 법이 없는 거지? 난 그게 이해가 안 가. 그 성폭행 그 가해자에 대한 처벌법을 제정을 할 생각을 해야죠.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악습 19, 9일을 공개합니다. 여성 인권 발목 잡는 모모모 제도. 여성들 남성 허락 없인 병원도 못 가. 혼자 운전하던 여성 감옥에 구금. 이 믿기 어려운 내용들은 불과 몇 년 전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벌어지던 일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도 아이템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성 운전이 허락된 게 믿기지 않지만 2018년도부터였다고. 예. 여성 인권이 낮은 곳 중에서도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좀 많이 언급되긴 했었어요. 맞아요. 예.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성 인권 수준이 세계 최하위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인데요. 사우디 여성 인권을 발목 잡는 건 바로 여성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시행되고 있는 마흐람 제도, 일명 남성 후견인 제도 때문입니다. 사우디는 샤리아법이라는 이슬람 율법을 법 체계로 따릅니다. 이 샤리아법을 근거로 여성들의 많은 사회 활동을 제약. 여성은 보호자인 남성, 마흐람의 허가 없이는 운전도 불가, 여행도 불가, 심지어 아무리 아파도 병원조차 마음대로 갈 수 없었습니다. 보호하는 게 아니라 억압하는 거죠. 예. 말이 좋아 보이지 무슨. 이게 그렇잖아요. 아플 때 의사가 이제 진찰을 해야 되니까 남자가 허락해준다. 뭐 이런 어떤 개념으로 생긴 거라고 하는데 이거 인권 침해죠. 아픈 사람 빨리 치료해줘야지. 이걸 왜 허락을 합니까? 최근에 이제 여성 운전도 허용이 되면서 좀 분위기가 나아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2017년 왕위 승계자로 지명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마흐람 제도 상당 부분을 완화. 2019년부터는 여성도 남성 동의 없이 여권을 만들 수 있고요. 혼인과 이혼 신고도 할 수 있게 됐고요.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금지됐던 야외 스포츠 관람은 물론 병원도 남성의 허락 없이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진전이라고 하니까 좀 씁쓸하긴 해도 근데 저 사회에서는 많이 진전된 그렇죠. 거죠. 좋아지는 예. 것 얘기를 들으니까 훨씬 더 긍정적인 느낌을 받네요. 하지만 마흐람 제도가 완화됐을 뿐 폐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우디 여성들은 여전히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데요. 이전엔 여성의 야외 스포츠 관람 자체가 금지였다면 이제는 관람은 허용하지만 여성만 축구장에 들어가는 것은 여전히 불가. 반드시 마흐람과 동행해야 합니다. 아, 무슨 애기예요, 애기? 그뿐 아니라 아빠, 저 친구들이랑 여행 갔다 올게요.
안 돼. 어디 여자들끼리 여행을 간다고 그래? 왜요? 이제 여자들끼리도 여행해도 된다고 허락해 준 거잖아요. 글쎄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 확 감옥 보내기 전에 포기해. 남성 보호자인 마흐람이 딸이나 아내의 사회 활동을 원하지 않으면 불복종법에 따라 언제든지 이를 저지하고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불복종을 이유로 아버지가 딸을 감옥에 보낸 사례도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딸을 전과자 만드는 거야? 여행 간다 그랬다고? 허락을 해주는 거 있지만 결국 이 독소 조항인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지. 네. 막을 수 있는 권리도 둔 결국 거죠. 요거 피해가는 거 하나 딱 심어놓은 거네. 이거면 다 되잖아. 도깨비 그러니까 방방이잖아. 제도 완화가 아니라 폐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흐람 제도인가 뭔가. 사우디의 여성 인권 신장은 사회 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데요. 법제도 개선도 좋지만 인식을 함께 개선해야 제대로 된 사회 개혁이 되지 않을까요?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악습 19 8위 공개합니다. 도를 넘은 악몽의 모범. 자, 이번엔 중국 내에서도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악습을 사진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뭐예요? 뒤에 계란 깨고 있는 거예요? 이거 또 혹시 무슨 신입생 환영회 뭐 이런 거예요? 묶어놓고 던지는 거죠? 자, 지금 보신 사진은 놀랍게도 범죄 현장이 아니라 중국의 고대 시대 때부터 수백 년 동안 이어진 결혼식 전통, 나오둥팡입니다. 중국인들은 결혼식 때 시끌벅적해야 부부가 잘 산다고 믿기 때문에 신랑 신부의 친구들이 이 피로연에서 짓궂은 장난을 치곤 하는데요. 그런데 산둥성, 광둥성, 구이저우성 등 신랑 신부에게 계란을 던지고 소화기를 뿌리는 것은 기본. 네, 중국 내에서도 나오둥팡을 사라져야 할 악습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아니 고문이고 좀 너무 저급해요. 아니 우리도 뭐 신랑 발바닥 때리는 문화가 있긴 했죠. 근데 발바닥도 막 자반처럼 아파. 세게 때리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이것도 없어졌죠 지금 그것도 거의. 없어졌죠. 얼마나 때렸으면 죽어? 그래서 지난 3월 산둥성 등 일부 지방 정부에선 신랑 신부 포함 이 사람들의 옷 벗기기 금지, 쇠사슬로 묶기 금지, 쇠사슬? 음란한 행위 강요 금지 등 악질적인 결혼 풍습 개선 공고안을 발표했지만 이 쇠사슬로 묶는 게 되게 일반적이었나 보네. 저 공고안에 있는 걸 그렇지, 보니까. 많이 얼마나 하니까. 하면 공식적인 문서에 들어갔겠어요. 결국 저 둘을 위해서 모인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근데 축복을 안 하고 저렇게 괴롭히고 자기들만 즐거운 게 저들을 위한 결혼식이 아니잖아요. 주객이 완전히 바뀌었네요. 전통이건 문화건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고 당사자들이 괴로워하는 악습은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악습 19 7위를 공개합니다. 자, 이번 특종은 아주 독특한 성인식 현장을 취재해왔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뭐라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보통 고통을 감내해야 뭐 이렇게 성인이 된다라고 뭐 그것도 웃기지만 이거는 반대로 대리로. 맞아 주는 거예요. 그럼 친척들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자들이 왜, 고통을 왜 받는 거야? 맞아야 돼? 회초리를 맞은 상처는 희생의 증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운데요. 본인이 힘들거나 무언가를 요구했을 때 훗날 성인이 된 남성이 도움을 주리라는 믿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이야. 자, 한편 에티오피아 정부가 하마르족에게 회초리 의식을 자제하라고 요청했지만 하마르족은 여전히 이 전통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저거 보면 안 없어지는 이유가 남자 어른 때문일 거야. 남거를 하지 마세요라고 권고를 할 일이 아니라 너 하면 잡아간다라고 법을 규제해야죠. 규제를 할 일이죠 이거는. 사람 피나게 하면 그거 폭력입니다. 당연한 거죠. 자, 이번 특종 역시 여성들에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사라져야 할 대표 악습 중 하나입니다. 아프리카와 중동, 아시아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전 세계 30개국에서 최소 2억 명의 여성들이 경험한 이것. 여성 할례 의식입니다. 그거 아직도 이것도 진짜 대표적인 그죠? 악습 중에 하나죠. 제가 어릴 때도 진짜 여성 억압하는 대표적인 거였는데 아직도 하고 있구나. 여성 할례란 여성의 외음부를 절제하는 관습인데요. 여성들의 쾌락을 통제, 정숙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아프리카와 중동 일대에서 지금도 빈번히 행해지고 있는 의식입니다. 여성 할례를 겪은 소녀들은 그 이후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이나 용변 장애 등 평생 부작용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과다 출혈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우 이것도 진짜 나 이해가 안 돼 정말 이거. 아우. 아니 정숙은 남자도 같이 해야지. 이게 여자만 정숙해야 돼. 이게 너무 웃긴다. 이거 거부하면 안 돼요? 거부하면 되냐? 거부하면 안 되냐는 말을 20년 전에 됐다? 맞아. 근데 아직도 이런 얘기 나오네. 자, 이 여성 할례가 당연시되는 지역에서 부모가 딸에게 여성 할례를 해주지 않을 경우 아니 딸을 어떻게 키우려고 저런데? 시집가긴 글렀네 글렀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기 일수. 이런 문화 때문에 여성 할례를 하지 않은 소녀는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미쳤다 진짜. 자, 그래서 여성 할례를 원치 않는 소녀들은요. 엄마 아빠랑 떨어지는 게 슬펐지만 너무 무서워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외국으로 도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우면 엄마 아빠를 놔두고 도망가겠어요. 이게 무슨 비극이냐. 근데 줄고 있긴 한가요? 자, 말씀드릴게요. 정말 다행히도 전 세계에서 조금씩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 유엔은 여성 할례를 인권 침해로 규정, 여성 할례를 금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요. 2020년 4월 아프리카 수단에서는 여성 할례를 불법화하는 법안을 승인. 2021년 이집트에서도 여성 할례 관련 최고 형량을 7년에서 20년으로 대폭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못된 학습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여성들에게 하루빨리 새로운 아침이 오길 바랍니다.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악습 19, 5일 공개합니다. 남편 죽으면 뭐뭐 돼야 하는 아내. 지도자가 죽으면 사회도 그 지위를 누리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노예와 함께 묻었던 장례 풍습, 순자. 이 풍습이 21세기인 지금까지 행해지는 곳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도 순장이 진짜 있다고?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돼. 일부 지역에서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는 인도판 순장, 사티인데요. 이거 최악이다. 지금 21세기에 지금 저게 아직 남아있다는 게 아니 남편이 죽는데 왜 아내가 따라주고? 일부 인도인들은 남편의 장례식에서 사티로 희생되는 것이 성스럽고 명예로운 죽음이라고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티가 스스로의 선택이 아닌 강요에 의해서 행해지기도 한다는 건데요. 그 이유, 사티로 죽음을 맞이하면요, 죽은 아내는 여신으로 승격되며 남은 가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 그렇다 보니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가족들에게 의해 강요되는 경우가 발생한 겁니다. 아니 그 위로금을 혼자 된 여성분에게 지원금으로 잘 살려고 주면 몰라도 그렇지 사실 그게 인간적인 거야. 같은 돈인데 왜 저런 식으로 죽여놓고 그걸 주냐고. 이거는 법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캠페인 이런 걸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항의하며 1987년 사티 방지법 통과. 드디어 인도 전역에 사티가 불법이 되었고요. 일부 지방이나 농촌 지역에서는 많지는 않지만 여전히 은밀하게 사티가 행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있구나. 범죄입니다, 범죄. 저는 뭐 쉴드가 쳐지질 않습니다. 이게 원치 않는 희생이 없게끔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될 악습이고요. 이거는 법을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이게 적용이 돼야지. 그럼요. 더 감시를 해야죠.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악습 19 4위 공개합니다. 그녀가 모모에게 살해당한 이유. 2016년 독일의 한 결혼식장. 축복과 설렘으로 가득 찼던 식장에 총성이 울리며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는데요. 당시 하객인 20대 여성 실란이 괴한들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총을 맞았다고요? 아이고 어떻게 또 결혼식 날 이랬대. 자, 그런데 실란을 죽인 범인의 정체가 알려지자 사람들은 더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그 이유, 그녀를 죽인 사람이 큰아버지와 사촌 오빠였기 때문입니다. 큰아버지와 사촌 오빠가 총을 쐈다고요? 왜 큰아버지가 조카를 죽여요? 딸은 사악한 배신과 악습에 희생된 겁니다. 라며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도대체 어떤 악습이기에 신란의 목숨을 앗아가느냐? 사실 이 신란은 3세 때 독일로 이주한 이라크 출신의 쿠르드족입니다. 그런데 쿠르드족의 관습 중에는 친척과 결혼하는 종례혼이 존재하는데요. 이 쿠르드족은 전통적으로 혈통과 재산, 지위 등을 보존하기 위해 특히 명문가일수록 종례혼, 이 사촌과의 결혼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가족 내에서 결혼 안 했다고 자기 핏줄을 죽인 거예요? 실란의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는 그녀의 사촌 세핀과의 결혼을 종용. 하지만 실란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순 없단 당연한 이유로 쿠르드족의 오랜 관습을 거부했는데요. 하지만 실란의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는
결혼식을 강행하려 했고요. 신랑의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 결혼식을 저지하자 관습을 거부한 데 앙심을 품고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한 신랑을 살해하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저거는 저 신부를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 때문에 그냥 행동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네요. 누굴 위해서도 아니고. 관습에 눈이 먼 나머지 제 손으로 혈연을 죽인 악마들. 관습이란 굴레에 개인의 행복을 억압하는 것은 더 이상 올바른 전통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악습 19, 3위를 공개합니다. 모모에 가면 쓴 살인. 이번에 이집트 여성들을 분노케 한 안타까운 사건을 취재해봤습니다. 개선이 안 되냐. 아니 이 명예살인이라는 말은 용어를 바꿔야 됩니다. 이게 왜 명예로운 거예요? 남을 살해했는데. 그들의 명예죠. 네. 그녀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연 역시 충격적입니다. 감히 남자를 집안에 끌어들여? 라일라가 동료 남자 의사를 혼자 사는 집에 초대했다는 이유 하나로 내에서 여성이 남성과 한 공간에 있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요. 보수적인 이슬람 종교 교리 때문에 집안 가족들도 아니고 그냥 그 동네 사람들이 집주인,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뭐 얼어 죽을 놈의 명예 뭐 이런 말이 이런 일을 위해 좀 있나 봐요. 아니 무슨 명예인데. 네, 얼어 죽을 명예죠, 진짜. 전통이란 이름으로 행해진 끔찍한 살인 사건을 접한 이집트 여성인권 단체에서는요. 이번 사건은 명백한 살인입니다. 라며 여성 차별적인 관습을 맹비난 뿐만 아니라 많은 이집트 여성들은 살인을 저지른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번 사건 외에도 이거는 뭐 문화적 상대성이고 뭔고 잘 모르겠고요. 정말 그걸로 인정해주고 싶지 않은 수준이고 이거는 그냥 악습이에요. 악습이고 살인이고.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악습 19, 1위 후보 헤더라인부터 보겠습니다.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악습 19, 저 정기제 1위 후보를 공개합니다. 2009년 9월 예멘 호데이다주의 한 병원에서 12살 소녀가 산통을 겪던 중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2살이 산통이요? 네. 일단 첫 문장 자체가 충격이죠. 아이가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네. 혹시 원치 않은 뭐 임신, 그러니까 성폭행으로 인한 그런 걸지도 걱정이 되고요. 이게 또 걱정이 되는 게 조혼 문화가 있는 데 있잖아요. 강제로 막 딸을 팔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하니까. 조언에 대해 예멘인들은요. 나이가 들수록 세상 물정을 알아가면서 나쁜 물이 들 수도 있단 말입니다. 어린 소녀일수록 순종적이고 순결하며 아이를 더 많이 낳을 수 있다고 믿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빈민가에서는 신랑 측으로부터 결혼 지참금을 받기 위해서 어린 딸을 나이 많은 남자와 결혼시키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딸아빠 입장으로 진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딸에 대한 내 마음이 이 세상 모든 아빠들의 공통이 아닐까. 그러니까, 아니 그냥 내가 자식이잖아. 보면 그냥 사랑이 샘솟는데 이게 되나? 예멘 보건사회부 조사에 따르면 15살 이전 결혼하는 여성의 비율이 무려 25%에 달하고요. 자신들이 결혼할 거란 사실을 모른 채 부모 손에 의해 낯선 집에 끌려가서 바로 결혼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 어린 소녀들은 부부 생활에 대한 교육, 성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강제로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탓에 아니 8살에서 10살이면 이거 아동 성폭행 아니에요? 이거 진짜 아동 성폭행 아니야? 책가방 싸고 나와. 그래서 학교에 고이고이 보내서 교육시켜야 될 나이죠. 결혼시켜야 될 나이가 아니라. 임신매매 이거는 성폭행, 성적 학대, 아동 폭행. 혼인 정령기가 다 있는 거고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혼인할 수 있는 거를 법적으로 나이를 정해놨잖아요. 만 18세. 네, 여기는 그런 거 없나요? 1990년대까지는 예멘의 결혼 최저 연령이 15세로 제한돼 있었지만 1999년 민법이 개정되면서 이슬람 율법에 따라 결혼 최저 연령을 폐지해버렸습니다. 예멘 내에서 조혼이 금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2009년 17세가 안 된 소녀들을 강제로 결혼시킬 수 없도록 하는 조혼 금지법이 예멘 의회에서 통과되기도 했습니다만 결혼 연령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슬람 전통 샤리아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일부 예멘 보수파들이 반발. 그렇게 조혼 금지법은 무산됐고요. 여전히 많은 여자 아이들이 조혼과 출산을 강요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하면 되겠네. 얼굴 다 찍혔잖아. 잡았어요? 뭐 하는 거야?
지난 4월 27세 여성 아이자다 카나트베코바였고요. 사건 발생 후 그녀의 가족들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그런데 제 딸이 납치당했어요. 빨리 구해주세요. 아이고 어머니 좋은 소식이네요. 결혼식 피로연 준비하시겠어요? 경찰은 납치 피해자 가족들에게 오히려 축하 인사를 했고요. 뭔 소리?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가족들은 나급한 마음으로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한 건데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건 아니야. 경찰 아예 수사도 안 하고 그냥 범인도 안 잡은 거예요. 전통이 뭐고 지금 아닙니까? 번영을 위해 다른 부족에서 여성을 잡아오던 중앙아시아 일부 유목민족 풍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문제는 납치혼이 지금도 여전히 성행 중이라는 겁니다. 자, 한 통계에 따르면 키르기스탄의 유부녀 중에 무려 20%가 납치혼을 당해서 강제로 결혼했다고 합니다. 20%요? 2% 아니에요. 5명 중에 1 명? 네. 그러면 5명의 한 커플은 납치돼서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결국은 자기는 책임 없다는 거잖아. 얘는 좋아했다고잖아. 마음속으로 좋아했기 때문에 난 죄 없다는 거잖아. 좋아서 안 달란 거라고? 성폭행범들이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나 유혹했다 그러고. 네. 논리가 똑같네요. 아, 이게 결국엔 그냥 소유물로 여기는 전통이잖아요, 이게. 예. 사람들 사이에서도 납치혼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할 거예요. 인식이 안 바뀌면은 백날 해도 또 안마음리 할 거란 말이죠. 결국 생각이 바뀌어야지. 지켜야 할 것은 이런 악습이 아니라 여성의 인권입니다.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지금? 자, 오늘의 데스크 문화심리학자 한민님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자들에 대한 총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는 사회 유지와 구성원들의 생존이라는 목적을 위해 발달한 것으로 좋다 나쁘다 등의 평가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문화가 더 이상 사회 유지나 구성원들의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분명해졌다면 과감히 그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오늘의 1위 기사는 무엇일지 발표해 주십시오. 오늘의 1위는 예멘의 조언으로 고통받는 소녀들입니다. 전쟁 등의 이유로 남녀의 성비가 맞지 않아서 정착된 결혼 풍습으로 나이 어린 여성들이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적 성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어린 나이에 성생활을 한다는 것은 보편적 인권의 관점으로서도 허용되어서는 안 될 풍습이라고 생각해 1위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프리한 데스크 한민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세기 속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이 명한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금단의 열매를 먹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리스 신화 속 판도라는 제우스가 절대 열어서는 안 된다고 명한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습니다. 자고로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게 인간의 심리죠. 이번 특종 매력적인 금단의 열매 19입니다. 평범한 것도 금지되는 순간 신비로운 것이 되고 그 신비로움은 호기심과 욕망을 끌어내기 마련. 인간의 본능을 자극한 치명적인 금단의 열매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력적인 금단의 열매 19, 10위 공개합니다. 내겐 너무 아찔한 모모. 인도 탈락하드 화물 열차에서 10대 소년 사망. 인도 콜리산의 폭포에서 20대 남성 사망. 2016년 영국 BBC에 따르면 2014년부터 약 2년간 인도에서 이것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무려 76건이나 발생하자 인도 경찰은 금지 구역을 만들어 이것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요. 뭘 하길래 금지 구역을 만들어요? 흡연인가?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것은 다름 아닌 셀카였습니다. 셀카 때문에 죽는다고? 아, 죽어. 막 언덕이 떨어지고 그러잖아. 절벽에서. 그렇습니다. 2016년 당시 인도는 셀카 관련 사망률이 전 세계에서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셀카로 인한 사망 사건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뭄바이 내 해변가나 관광지 등 16곳을 셀카 촬영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고요. 그리고 인도 내에서 운전 중 셀카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자 2018년 인도 경찰은 운전 중 셀카를 금지하는 샵 Don't App Drive 해시태그 운동을 실시, 셀카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저게 문제가 될 정도구나. 근데 운전하면서 셀카하는 거는 너무 위험한데요? 그렇지. 진짜 안 돼요. 그럼 이후에 뭐 인도 내 셀카 사망 사건은 좀 줄었습니까? 안타깝게도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인도인들의 목숨을 건 셀카 촬영은 계속됐습니다. 2019년 인도 타밀나두 인근 판바르 댐에서
일가족 4명이 셀카를 찍다 추락해 사망. 그리고 2021년 인도 카나쿤트 인근 폭포에서 10대 여성이 셀카를 찍다 추락해 사망하는 등 해변가, 절벽, 폭포, 철길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위험천만한 금지된 셀카 촬영을 감행했습니다. 아니 위험한 데 가면 더 찍고 싶나? 그렇지, 인증하고 싶은 거지. 이게 약간 경쟁이 붙은 것 같아요. 경쟁 붙은 거 맞아. 더 위험한 곳에 찍은 걸 과시하면서 내 스스로의 용기를 뭐 증명한다? 이런 문화가 좀 있었던 것 근데 같습니다. 본인의 목숨을 그 좋아요에 걸고 있는 거잖아요. 셀카 때문에 금지 구역까지 생겼음에도 인도인들이 셀카에 목숨을 거는 이유. 내 발끝에 저 세상. 어우, 아찔. 하지만 가볍게 클리어. 인증 성공. 인도의 젊은 층 사이에선 단순히 재미로 혹은 위험한 장소에서 인증샷을 찍고 과시하는 것이 유행을 하고 있어서요. 위험천만한 셀카 촬영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합니다. 매력적인 금단의 열매 식구 9위를 공개합니다. 신몰래 먹어야 하는 모모의 요리. 미식의 나라 프랑스에서도 세봉, 트러플, 푸아그라의 맛을 능가하는 식재료로 손꼽히는 이것. 미국의 유명 셰프이자 평론가였던 앤서니 보데이는요. 지방과 내장의 흐름이 목구멍을 뜨거운 은혜처럼 훑고 내려갔다. 이처럼 고통과 기쁨이 잘 어우러진 경험은 처음이다. 라고 극찬. 프랑스의 프랑스와 미테랑 전 대통령은 세상을 떠나기 직전 최후의 만찬으로 이 요리를 즐겼다고 합니다. 야, 뭐죠? 천국의 맛이라는 이 요리의 정체는 바로 메세의 한 종류인 오르톨랑을 오븐에 구워낸 요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참새 크기 정도 되네요. 맞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르톨랑 요리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악마의 요리인데요. 그 이유는 맛의 쾌락을 위한 아주 특이한 조리법 때문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가두고는 먹이를 끊임없이 먹게 해 움직일 수 없게 만든 뒤에요. 산채로 브랜디에 담근 뒤 뜨거운 오븐에 구워내는 겁니다. 뭐 인간이 육류를 먹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죠. 당연한 건데. 근데 그 그냥- 조리 과정이라는 게 그럼요. 조금 더 클린할 필요는 있어요. 그 도축 과정도 그냥 깔끔하게 딱 잡으면 되지. 저게 뭔 짓이에요, 저게. 자, 그래서 이제 조리법만큼이나 오르톨랑을 먹는 모습도 특이한데요. 자, 이거 보십시오. 이건 또 뭐예요, 이게? 이게 악마니까 좀 부끄러워하는 건가? 내가 이걸 먹는 거를 남에게 보여주고 싶진 않다, 뭐 이건가요? 그래, 나 미안해, 이거 좀 먹을게, 약간 이런 죄의식? 그렇습니다. 오르톨랑 요리는 먹을 때 머리에 천을 두르고 먹는 게 전통인데요. 그 이유는 신에게 자신이 방탕한 탐닉에 빠져 있다는 걸 들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뭔가 잘못된 걸 알았나 보죠. 저거 하나 뒤집어 썼다고 신이 못 보나. 오르톨랑이 신에게조차 비밀로 하고 싶은 천상의 맛으로 알려지자 무자비한 불법 밀렵이 성행. 어머. 결국 오르톨랑은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지된 천상의 맛을 느끼려는 사람들로 인해 불법 거래가 이루어져 왔고요. 심지어 2014년 오르톨랑 요리를 허용해달라는 복원운동이 펼쳐지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2017년 프랑스 정부는 오르톨랑 불법 밀렵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력적인 금단의 열매 19, 8위를 공개합니다. 이곳에 불시착한 한국 드라마. 최고 시청률 21.7% 기록. 새로운 한류의 중심에 선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그런데 마음 편히 사랑의 불시착을 즐길 수 없는 곳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북한이었습니다. 배경이 북한이니까. 그렇죠. 참 북한에서는 보기가 좀 그렇겠네요. 최근엔 북한 내에서 이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네가 장군님이니? 라는 말이 핫 유행어로 떠오를 정도로 인기라고 합니다. 특히 사랑의 불시착이 배경이 북한이다 보니까 이건 다르다, 뭐 이건 똑같다 이런 비교도 많이 하실 것 같고.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아마 더 신기하고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 저러네. 고증이 잘못됐구만. 도대체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접할 수 있는 걸까요? 이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줄 분을 제가 특별히 섭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인 겸 너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강나라입니다. 북한에 있었을 때 정말 그 한국 드라마를 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보셨다면 요즘에 핫한 드라마가 뭔지가 궁금하거든요. 사랑의 불시착이 정말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북한이라는 소스가 있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되게 좋아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사랑의 불시착 때문에 정말 힘들었던 게 만나는 사람마다 나라씨 북한에는 군인들이 다 현빈처럼 생겼냐고 농담하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현빈처럼 생긴 군인이 있었으면 탈북을 안 합니다. 탈북을 안 한다고. 야, 되게 센 유머인데 이거. 자기의 인생을 바꿀 정도의 어떤 미남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뭐 현빈처럼 생긴 분이 남한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남한에도 없죠. 현빈 하나예요. 예. 아니 근데 궁금합니다. 북한에서는 이제 한국 드라마가 금지돼 있잖아요. 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보는 한국 드라마의 매력이 뭐라고 보세요? 한국 드라마의 가장 큰 매력은 아무래도 말투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북한에서는 뭐 이럽습니다, 뭐 했습니까, 막 이런 식이었다면요. 한국에서는 이제 뭐 자기야, 막 이런 말투로 되게 삭삭 녹이잖아요. 내가 대신 아파줄 테니까 걱정 마. 그리고 또 저희 친구들끼리는 막 아무개 동무, 나라 동무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한국 드라마를 본 친구들은 나라 친구, 막 나라 친구야, 막 이렇게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 동물을- 말투까지 영향이 가는구나. 근데 북한 사람도 동물한 말이 약간 올드하게 느껴지나 보다. 한류 때문에. 하도 드라마를 보다 보면 동무보다 친구가 특히 좋아질 수밖에 네 아직도 동물하네? 네 드라마 안 보네? 없어요. 친구.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한국 드라마를 봤는지 또 그걸 어디서 구하는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시장 가면 이모님들이 서 있는데 이모 오늘 그 뭐 USB 새로 들었다던데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따라오라고 하면 창고집 같은 데서 그 USB를 판매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거는 밀수로 들어와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영화를 보면 이제 백공부 상무라고 해서 집에 쳐들어가요. 제 친구 아빠 중에 이제 백공부 상무에 다니는 아빠가 있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 아빠가 단속해온 USB를 자기가 집에서 다 보고 그거를 친구들한테 다 나눠줘요. 그래서 저희도 봤던 기억이 있어요. 단속하다 뺏어온 최신 것들을 집에서 보는구나. 네, 오히려 진짜. 최신 컨텐츠는 저기다 있네. 실제로 북한 내 남한 콘텐츠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난해 12월 남한 영상물 유포자는 사형, 시청자는 징역 15년형에 처하는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제정.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한 도시에서만 무려 만여 명의 학생이 한국 영상물 시청을 자수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K-드라마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이해는 되는 게 이제 워낙 마성의 컨텐츠 아닙니까? 보고 싶은 마음은 정말 굴뚝 같다는 거 당연히 이해는 됩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자꾸만 보고 싶은 금단의 열매 한국 드라마. 못 보게 해도 일 없어. 기캐해도 볼 사람 보. 매력적인 금단의 열매 19 7위 공개합니다. 모모 운전의 역사적인 순간. 2018년 6월 24일 사우디아라비아. 차를 끌고 도로에 나온 사람들은요. Feels weird. I'm so happy. There's no words can explain what I'm feeling right now. 운전대를 잡고는 한껏 설레는 표정으로 환호했고요. 경찰들은 축하의 의미로 운전자들에게 꽃을 건넸습니다. 이게 이제 운전자분들이 공교롭게도 여성분들이거든요. 운전면허 따는 날인가 뭐야? 사실 이날은 사우디아라비아 건국 9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에게 운전이 허용된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사실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성이 운전을 하게 되면 도덕적인 가치가 붕괴될 수 있다는 이유로 지구상에서 여성의 운전을 금지한 마지막 나라였는데요. 아니 이게 저 조치도 황당한데 그 이유가 더 황당하네요. 기적의 논리 아닙니까 이게? 1990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여성 47명이 운전 금지 조치 해제를 요구. 하지만 이들은 결국 경찰에 체포. 2014년에는 여성 인권 운동가인 루자인 알 하스루리 أنا الآن في طريق الغويفات بحاول أقطع الحدود السعودية من هناك. 자동차로 아랍에미리트에서 사우디 국경을 넘었다가 체포. 2017년에는 한 여성이 남성 옷을 입고 운전을 했다가 체포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야, 운전이 무슨 죄라고요? 사고 낸 것도 아니고. 성차별이죠, 이건 명백히. 아이고 얼마나 운전하고 싶었으면. 근데 어쨌든 늦었지만 오랫동안 유지해오던 이 정책을 바꾼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의 운전이 허용된 것은 모하메드 빈 살라만 왕세자가 주도한 개혁의 일환 때문이었는데요. 석유 의존도가 높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 구조를 다각화하고 또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허용했습니다. 건국 이래 9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운전 금지라는 금단의 열매가 해제되자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은요. Actually, the first thing is what I told my husband.
You don't need to get me a driver. I don't want a driver like that. 이게 일파만파인 게 또 다양한 곳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권리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모로 이제 불평등이 사회 진출에 대한 어떤 제약도 되고요. 큰 변화는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되는 법. 앞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혁명적이고 더 큰 변화의 바람이 불길 바랍니다. See a real big difference. 매력적인 금단의 열매 식구 6위를 공개합니다. 1982년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 아이사의 엔지니어로 입사해 2013년 5월 최고 자리 CEO에 오른 브라이언 크르자니크. 그런데 말입니다. 2018년 6월 무려 36년간 아이사에 몸담았던 크르자니크의 갑작스런 사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크르자니크가 CEO 자리에서 물러난 이유, 바로 사랑. 그놈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크르자니크가 사내 연애를 했다고요? 한 직원이 크르자니크가 과거 아이사 한 직원과 교제한 사실을 폭로한 겁니다. 바람을 폈나요? 불륜. 네. 부적절한 관계? 아이사 이사회는요. 이 조사 결과 크르자니크가 아이사의 친목 금지 정책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 그의 사임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즉 사내 연애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이거 좀 전근대적인 거 아닙니까? 사랑은 자유인데. 아니, 여기 미국인데 뭐 그런 거 가지고 사임됐을 것 같지 않고 이해가 안 되네. 자, 2017년 10월 미투 운동이 시작되자 미국 기업 내 성희롱과 사내 연애에 대한 규정이 엄격해졌고요. 아이사 역시 관리자급 인사의 사내 연애를 금지하는 일명 친목 금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금지된 사랑이 더 달콤했던 걸까요? 사랑에 눈이 멀어버린 크르자니크는 사내 규정을 어기고 말았던 것이죠. 이게 어찌됐건 간에 그 전에 일단 규정이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CEO가 이런 규정을 스스로 어긴다라는 건 좀 좋아 보이진 않아요. 본인이 CEO일 때 만든 규정이니까. 그러나 뭐 저나 뭐 정 기자님이나 그 규정이 또 왜 있었던 끌고 들어가? 난 퇴사한 다음이었습니다. 나도 퇴사 이후야. 똑같아. 같은 입장이군요. 아니잖아요. 신입사원 교육관장이었잖아요. 저 여기 새총 없나요? 매력적인 금단의 열매 19, 5위를 공개합니다. 출입 금지 구역에 사는 남자.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시의 북쪽에는 사람들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 사람이 살지 않은 유령 도시가 있는데요. 바로 1986년 당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가 발생한 체르노빌입니다.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폐기물을 묻은 발전소 반경 30km 이내에는 출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됐고요. 사고로 인해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던 체르노빌 주민 10만여 명은 3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끔찍한 인재였고 죄 없는 주민들, 정말 주민들은 아무런 죄가 없거든요. 피폭 그냥 당했죠. 아직까지도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될 체르노빌에 나타난 한 남성. 당신 누구야? 여긴 출입 금지 구역이라고. 나 여기서 연구하는 과학자인데 출입증을 두고 왔네. 그냥 들어가게 해줘요. 그리고 며칠 뒤 경찰입니다. 조사할 게 있어서 그러니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아니 뭐야? 당신 지난번에 과학자로 그러지 않았어? 당신 정체가 뭐야? 사고 이후 예브게니 마르케비치라는 남성이 때로는 경찰로, 때로는 과학자로 위장, 수차례 출입 금지 구역에 잠입했는데요. 저길 왜 들어가? 아니야. 저기 뭐 좋지도 않을 텐데 왜? 아니, 자기가 위험해지니까 가지 말라 그러는 건데. 그러나 가슴 아픈 사연이었습니다. 아 진짜? 난 원래 체르노빌에서 살았다고요. 내 집에 온 게 죄입니까? 사실 그는 원전 폭발 전에 체르노빌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주민으로요. 추억이 가득한 고향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 마음은 너무나 이해하지만은 피폭 가능성이 있고요. 아직은 너무나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출입 금지를 한 건데. 그렇죠. 하지만 고향 체르노빌에 돌아가고 싶었던 마르케비치의 마음은 굳건했고요. 현재 그는 체르노빌의 출입 금지 구역에서 아예 터를 잡고 살고 있습니다. 진짜? 그가 도대체 어떻게 출입 금지 구역인 체르노빌에 살게 됐느냐? 피폭될까 봐 못 들어간다고? 그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네. 네, 마르케비치는 체르노빌에 들어가기 위해 방사선 분야를 공부, 결국
발전소 관찰 기술자로서 정식으로 체르노빌 거주 허가를 받은 겁니다. 대단하다. 그리고 현재 그는 체르노빌에서 채소를 가꾸며 체르노빌 재생에 필요한 생태 실험에 동참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갔네요, 가기는. 위험구역이라 걱정이 되긴 하지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력적인 금단의 열매 식구 4위 공개합니다. 오! 자, 전 지금 2개 남았어요. 자, 아니구나, 어때? 하나구나, 하나. 어떻게 가요? 하나 남았다. 하나! 어때? 안 돼! 자, 두 기자님들은요, 군복무 시절에 인기 있던 노래나 자주 들었던 노래 기억나십니까? 아, 저는 김현정. 나도 김현정이요. 김현정. 김현정의 멍. 그럴 때는 베이비복스였어요. 베이비복스. 근데 80년대에 그게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자, 때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경. 당시 독일 나치군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릴리 마를렌이라는 곡인데요. Wenn sich die späten Nebel drehen, wer wird bei der Laterne stehen? 애틋한 멜로디와 가사로 사랑받았고요. 그리고 고향을 떠나 머나먼 타지에서 전쟁 중인 많은 군인들에게 가족과 연인을 떠올리게 하는 곡으로 당시 나치군뿐만 아니라 연합군까지 모든 군인들의 애창곡으로 등극했습니다. 뭔가 되게 나긋나긋하다. 요즘에 이제 군인들이 좋아하는 노래 느낌은 아니네요. 되게 나긋나긋하고 좀 뭔가 뭉클하고. 그러니까 저 때는 진짜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을 것 같긴 해요. 가족들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저 노래로 하루하루 버텼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군생활 중 힘이 되어준 노래를 누군가 금지한다면 안 돼. 안 되지. 안 돼. 노래가 그건 다야. 안 되지. 군대는 노래가 다예요. 생각만 해도 이 끔찍한 일이 나치군에게 벌어졌습니다. 자, 히틀러의 오른팔이자 나치의 선전장관인 요세프 괴벨스가 군인들의 1등 위로곡이자 애창곡이었던 릴리 마를렌을 금지시킨 겁니다. 야, 왜? 자, 그 이유는요. 당시 연합군은 고향을 향한 향수를 자극하는 릴리 마를렌을 전투에 활용. 나치군과 전투 시 이 노래를 틀었는데요. 그런데 전투 중 릴리 마를렌이 나오면 군인들이 싸움을 멈추거나 고향을 그리워하며 울적해하는 바람에 저 노래 때문에 군의 사기가 말이 아니란 말이야. 당장 금지시켜! 야, 미치겠다. 아니 근데 저렇게 금지시키는 사령관의 마음도 이해는 되네요. 괴벨스를 이해한다고요? 한적수 나밍아웃 빨리 기사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나치군 권력자 괴벨스의 명령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라디오에 음악을 틀어달라는 군인들의 편지가 쇄도했을 뿐 아니라 전쟁 중 유일한 낙인데 왜 안 틀어주는 거야? 군인들의 항의가 빗발쳤고요. 결국 괴벨스도 마지못해 금지령을 해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야, 그 무서운 괴벨스도 진짜 불복을 했네. 어마어마하네. 금지령도 막지 못한 군인들의 애창곡 릴리 마를렌. 전쟁에 지친 군인들의 힐링곡으로 현재는 평화를 상징하는 곡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금단의 열매 싣고 3위를 공개합니다. 자,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특종은 아르헨티나를 대표하는 정열과 낭만의 댄스, 바로 탱고에 관한 얘기입니다. 탱고는 19세기 중엽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보카 항구 주변 선술집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춤인데요. 코로나 시국 전까지만 해도 아르헨티나 관광을 가면은 탱고 공연 관람은 필수 코스였습니다. 아, 진짜로 정열의 춤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배우는 사람들 되게 많이 있고요. 많죠. 동호회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은 탱고는 1995년에는 아르헨티나의 국보 문화재로 2009년엔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재로도 등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아르헨티나의 상징인 탱고가 한때는 금지된 춤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니 근데 저게 왜 금지죠? 19세기 탱고가 퍼지기 시작할 무렵 아르헨티나 상류층은요. 남녀가 그렇게 음탕한 춤을 추다니 그건 교양을 모르는 하층민이나 추는 춤이야. 남녀가 몸을 밀착시키고 추는 탱고 동작이 음탕하다며 경멸했던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탱고가 유럽 전역에서 유행하기 시작하자 당시 교황 비오 10세는
탱고는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음란하고 야만적인 춤입니다. 그리고 독일 황제 빌헬름 2세 역시 독일 장교들에게 제복을 입고 탱고를 추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단순한 춤인데 좀 다들 좀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탱고를 저도 이제 경연 프로그램 때 했었는데 댄싱 위더 스타. 네, 저도 그 춤을 추면서 알았어요. 이게 이렇게 야한 춤이었는지. 근데 당시에 이제 유행했던 춤이 뭐 왈츠 이런 거니까 탱고를 처음 본 사람에게 문화 충격일 수는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유럽 전역에서 이렇게 천대받고 금기시됐던 탱고가 이곳에서 대유행하기 시작하면서 그 운명이 달라졌는데요. 바로 유럽 문화의 수도이자 패션의 중심지 파리. 당시 파리지앵들은 관능적인 탱고를 예술로 여기며 매일 밤 탱고 파티를 열었는데요. 그러자 탱고를 배척했던 아르헨티나 상류층은요. 뭐야? 너 교양업계 탱고를 추고 그래? 요즘 탱고가 파리에서 완전 핫하다고. 아 그래? 역시 파리지. 춤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춰야지. 병원을 가봐, 병원을. 몸이 잘 생각대로 안 되면 병원을 가보라고. 파리 건축물을 모방해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남미의 파리로 만들 만큼 파리 상류 문화를 동경했던 그들은요, 탱고를 역수입. 그렇게 아르헨티나에 다시 퍼진 탱고는 세월이 흘러 더 이상 더럽고 음탕한 춤이 아닌 아르헨티나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결국 뭐 우리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다른 나라가 좋아해줘서 알게 되고. 결국 인위적인 걸로 막을 수 없는 매력이라는 건 있는 거죠. 그죠? 금기시됐기에 더 매혹적이었던 춤, 샤리 땅고, 아르헨티나의 전통 탱고였습니다. 매력적인 금단의 열매 19, 1위 후보 헤드라인을 공개합니다. 이번 특종은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오디션이네. 이거 이렇게 영상을 보내면 그 중에 이제 걸러서 또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히잡이잖아요, 저게. 네. 근데 같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뭔가 금지곡 같은 게 있는지. 영상 속 소녀들이 노래한 이유. 바로 지난 3월 아프가니스탄 소녀들에게 내려진 노래 금지령 때문입니다. 노래 금지령? 노래 금지령. 아, 금지곡이 아니라 노래를 하지 말라고? 왜? 유명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 교육부는 각 학교에 공문을 발송. 12세 이상 여학생들이 공공 행사에서 노래 부르는 것을 금지하시오. 단 여학생만 참석하는 행사에선 불러도 됩니다. 정말 어이없게도 여학생들에게만 노래를 금지시켰고요. 심지어 남자 음악 선생님에게 노래를 배우는 것조차 금지시키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건 그러니까 이유를 알고 싶어요. 나는 왜 그렇게 하는지. 왜 그런지. 완전히 남녀 차별한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노래 못 부르게 한다고 생각해봐. 끔찍하네요, 진짜. 물론 내가 노래 안 하면 여러분들은 행복하시겠지만 나 지금 그 생각하고 있었어. 얘한테 금지를 하고 싶다. 근데 나는 미치잖아. 이게 그렇죠. 자기를 표현하는 수단이에요. 그래, 흥얼거리고 이러면서 스트레스 풀고 그러는데 저거를 아예 못하게 하면 어떡해. 이 같은 결정에 노래를 금지당한 아프가니스탄 소녀들뿐 아니라 인권단체, 여성단체, 문학계 등 각계각층에서 분통을 터뜨렸고요. 이들은 노래 금지령에 대응. 아이들은 소년이든 소녀든 노래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국립음악원 설립자 아메드 사르마스트를 필두로 SNS에 샵 IamMySong 해시태그 운동으로 맞대응. 아프가니스탄의 소녀들과 사람들은 각자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는 영상을 게재했고요. 노래할 권리를 빼앗을 순 없다. 음악은 내 삶이다. 우리의 목소리를 억누르지 말라. 라며 노래 금지령을 강력히 지탄했습니다. 왜 이런 시대착오적인 금지령을 내린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논란이 거세지자 아프가니스탄 교육부는 여학생들의 노래 금지 이유에 대해 뒤늦게 변명을 내놨는데요. 학업에 지장이 될까 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막아야 했으니까요. 성별 가려가면서 코로나 걸리나. 그리고 학업에 지장이 되려면 학생 전체를 금지시키든가. 그럼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탈레반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했을 당시 학생들의 노래를 금지하고 여성의 인권을 탄압했던 암흑기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며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사태가 커지자 아프가니스탄 교육부는 결국 노래 금지령을 철회. 단 전국 모든 학생은 가족의 허락을 받아야 대중 앞에서 노래할 수 있다라는 조건부 철회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남녀를 떠나서 학생들이 노래할 자유를 어떤 근거로 어른들이 허락하고 판단해서 오케이 해주는 건지 이해할 수 없네요. 매력적인 금단의 열매 식구, 저 오기자 1위 후보 공개합니다. 축복받은 아름다운 풍경으로 신혼여행의 성지이자 수많은 트래블러들의 로망인 하와이. 그런데 아름다운 하와이 제도 중엔요, 일론 머스크 같은 재벌은 물론 메시 같은 유명인, 또 만수르 같은 왕족도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일명 금단의 섬이 있습니다. 하와이에 그런 섬이 있어요? 그러게 출입이 안 되는. 하와이는 전부 다 관광지로 있는 거 아니었어요? 아무나 갈 수 없는 이 금단의 섬은요, 바로 카우아이 섬에서 약 27km 떨어진 니하우 섬인데요. 니하우 섬은 1864년부터 로빈슨 가문의 개인 사유지로요. 오로지 로빈슨 일가의 허락이나 초대가 있어야만 방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금단의 섬에 들어가기 위해 나 황태자인데 이번 휴가는 그 니하우 섬에서 보내고 싶으니까 가능할까? 얼마면 돼? 야, 얼마면 그 니하우 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각국의 수많은 왕족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 거절 따위는 당해본 적 없는 유명인들이 방문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고요. 심지어 나 알죠? 믹 제거예요. 니하우 섬에 좀 방문할 수 있을까? 영국 락의 전설 롤링스톤스의 믹 제거 역시 니하우 섬을 방문하고자 했지만 그 역시 대차게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개인 사유지는 정말 본인만 쓰려고 하나 보다. 로빈슨 일가가 니하우 섬의 출입을 금지하는 이유는 오래전에 한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하와이 원주민들을 지켜주시오. 1864년 로빈슨 가문이 처음 니하우 섬을 구입했을 당시 하와이 왕국의 국왕 카메하메아 5세로부터 원주민들과 전통을 지켜줄 것을 부탁받았고요. 로빈슨 가문은 약 150년 동안 그 약속을 지켜오고 있는 겁니다. 원주민들을 위해 금지한 거군요. 갑자기 또 이해가 되네요. 근데 진짜 저 약속을 지키는 게 너무 아름다워. 그러니까. 하와이 원주민 약 70명 정도가 거주한다고 알려진 니하우 섬은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태초의 자연 환경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하와이 원주민의 전통 생활 방식을 지켜오고 있고요. 그리고 몽크 물범을 비롯해 멸종 위기 동식물들의 천국으로요.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릴 만큼 하와이의 혼과 정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금단의 섬을 어떻게든 방문하려고 애타게 문을 두드리고 있고요. 2013년엔 불법으로 침입한 사람들이 적발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전통을 지키기 위해 금단의 섬이 된 니하우 섬. 발전과 이익보다는 더 소중한 가치를 선택한 결정을 우리 모두 존중하면 어떨까요? 자, 오늘의 데스크 문화심리학자 한민님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기사에 대한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존하는 세계의 금기들과 금기를 거스르려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사회 유지가 먼저인지 인간의 욕구가 먼저인지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1위 기사 발표해주세요. 제가 선정한 1위는요, 하와이에 숨겨진 금단의 섬입니다. 제국주의의 대표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영국에서 온 한 사람의 약속으로 원주민들의 문명과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고 아직까지 지켜지고 있다는 점이 감명 깊었는데요.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 속에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갔던 수많은 나라들과 문화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프렌데스크 한민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미 있는 기사였어요. 네.